네, 장관님. 네. 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그 성폭행 논란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회 정의를 외치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던 정치 지도자가 본인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남용해갖고 정무 비서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애정행각이다. 애정행위였다.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타이틀로. 그리고 좋은 감정 갖고 만났다.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사 보셨죠? 네. 네. 그 안희정 지사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 그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제기준 혹은 시도에서 권고한 대로 동의에 의한 동의에 의했느냐 비동의냐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의 기준을 보아야 해서 좀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요. 예.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 동의의 여부가 없이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강간죄로 가는 게 맞다. 국제 네, 기준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강간죄다. 근데 현행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강간죄로 가는 게 맞다. 이 뜻이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간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서 범죄로 보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강간죄다 아니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강간죄다 아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제 질문은 이 안희정 지사와 같은 이런 케이스 그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외국의 추세에 비교해 볼 때 강간죄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가부 장관님의 입장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오늘 그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강간죄에 대한 정의를 외우고 계시죠? 네? 네. 네, 뭐예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그렇죠. 강제적인 폭행 또는 소행입니다. 협박으로 사람을 이제 강간한 자만 강간죄이거든요. 네.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는 이게 강간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그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은 이게 정말 그 외국의 사례, 그 영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 동의 여부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아시죠? 네. 네, 굉장히 사회적 이슈화 됐으니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에 반한 성행위를 이제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강간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동의 여부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럼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가부 장관님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그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권미혁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했지만 그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카더리 부의장이 우리나라의 강간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죠? 네. 네. 방금 전에 대답을 비슷하게 했는데요. 네. 그때 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왜 그때 장관님 말고 그 법무관이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법체계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법체계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지금 이거는 분명히 동의 여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장관님의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체계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그 회의는 2월 22일이에요. 회의 갔다 오셔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그 여가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각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갖다 취합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직접 이거를 그 청와대 또는 그 국무회의에 이거 건의를 해서 이 법체계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셨습니까? 의원님 대통령과 총리한테 건의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이 법체계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제를 제안을 하셨어요? 이 사안은 형법상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저는 먼저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 이거는 사개부처 형법과 장관님이 법의 모였을 개정 때 사항이기 이 때문에 부분을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냐는 게 제 얘기고요. 그런 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은 본인이 무기력했다. 옛날 탁현민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기력이 아니라 저는 무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가부 장관으로서 저는 굉장히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그 자리에 대한 연연하지 않고 자리를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 사실관계만 좀 정정을 하면요. 법무부 장관과 이 부분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형법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나 대통령님께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해당 부처와 먼저 논의를 하면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여성가족부의 기획에서는 향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미투 운동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했고, 여성가족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나중에 추가. 네. 오늘 현황에 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강간죄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가부 장관님은 이 법체계가 강간죄에 동의 여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그 법체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여가부 장관님이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에 의했느냐 비동의냐 여부를 중심으로 간간의 기준을 보아야 해서 좀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잠깐만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요. 예.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 동의의 여부가 없이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강간죄로 가는 게 맞다. 국제 네, 기준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강간죄다. 근데 현행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강간죄로 가는 게 맞다. 이 뜻이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간의 범주를 네. 넓게 규정해서 범죄로 보아야 국제적인 된다는 것은 추세는 동의하지만 예, 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강간죄다 아니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강간죄다 아니다 지적을 했지만 그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카더리 부의장이 우리나라의 강간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죠? 네. 예, 방금 전에 대답을 비슷하게 했는데요. 네. 그때 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왜 그때 장관님 말고 그 법무관이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법체계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법체계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지금 이거는 분명히 동의 여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장관님의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체계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관님은 이게 정말 그 외국의 사례, 그 영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 동의 여부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아시죠? 네. 예, 굉장히 사회적 이슈화 됐으니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에 반한 성행위를 이제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강간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동의 여부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럼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가부 장관님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그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권미혁 의원님께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제 네. 질문은 이 안희정 지사와 같은 이런 케이스 동의를 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외국의 추세에 비교해 볼 때 강간죄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가부 네. 장관님의 네, 입장입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왜 오늘 그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강간죄에 대한 정의를 외우고 계시죠? 네? 네. 네, 뭐예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그렇죠. 강제적인 폭행 또는 소행입니다. 협박으로 예. 사람을 이제 강간한 자만 강간죄이거든요. 네. 예,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는 이게 강간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그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네, 장관님. 네. 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그 성폭행 논란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회 정의를 외치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던 정치 지도자가 본인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남용해갖고 정무 비서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애정행각이다. 애정행위였다.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타이틀로. 그리고 좋은 감정 갖고 만났다.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사 보셨죠? 네. 예. 그 안희정 지사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 그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제기준 혹은 시도에서 권고한 대로 동의에 의한